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지 보내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2년 지났고 아이 없이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33살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것과 결혼은 완전 다른 이야기였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평소 이 남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왔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남편이 싫어지니까 결혼 생활도 점차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나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제라도 이혼하고 제 인생 다시 찾으려고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혼 생각까지 하냐고 너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입장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남편의 모습들이 귀엽게 보일 때도 있었고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남편을 배려 깊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에는 먼저 나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작은 실수나 상대방에게 미안한 부탁을 할 때 남편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부탁을 받은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의 이미지는 항상 남을 잘 도와주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남편에게 속고 있는 거고 제가 이 남자를 4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본 결과 미안하다는 말과 평소에 남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귀찮은 일을 편하게 떠밀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욕을 먹지 않는 남편만의 방법인 거죠. 처음엔 저도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저한테 떠밀어 넘기는 모습이 이젠 지긋지긋해요. 친하면 친할수록 점점 그런 모습이 더 심해지고 특히나 같이 사는 저는 하나 둘씩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이젠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덩치는 커다란 남자가 은근히 징징대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나 목말라. 나 물 좀 가져다 줘. 나 방금 퇴근했잖아. 너무 피곤해서 그래. 한 번만 떠다 줘. 여보, 미안해. 여보, 나 분리수거 하는 거 깜빡했다. 이따 당신 출근할 때 좀 해줘. 진짜 미안해. 여보, 내 차 타이어 펑크 난 거 같은데 당신이 수리 좀 해줘. 미안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은 저를 불러댑니다. 작게는 집안의 평범한 귀찮은 일부터 시부모님 챙기는 일이나 자동차 수리, 남편 세금 관리나 중요한 일까지 전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저한테 다 시켜먹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부부끼리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은 나눠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이 하기로 한 일을 전부 제게 떠넘기고 남편은 회사 갔다가 집에 오는 일 말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제가 남편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남편의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해 본 적도 있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집안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전혀 고쳐지는 면이 없어서 저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에게 다 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을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는 남편은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고 저는 불같이 성격이 급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서로 일을 안 하고 미루다가 집안이 난장판이 되더라도 남편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기도 안 돌리고 설거지통에 그릇이 잔뜩 쌓여 있어도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잔심부름을 시켜대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지만 딱 그때만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는 척을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 제가 어느 정도 화가 풀리면 또다시 여보 이것 좀 해줘 상태로 돌아와요. 남편 버릇 고치기 전에 제가 먼저 혈압 터져서 쓰러질 것 같아서 남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저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주면 해줄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까지 전부 제게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밉고 짜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래도 해놓지 않으면 제가 하고 맙니다. 안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요. 이젠 남편이 그런 제 성격까지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이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면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거나 숟가락 정도는 식탁에 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과 결혼 생활 2년 만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설거지, 청소, 빨래부터 은행 업무나 장보기 같은 모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집안에서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것도 위로 셋은 어느 정도 나이가 비슷한데 남편만 셋째보다 9살 어린 어찌 보면 막둥이에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왕자 대접 받아가며 형 누나들과 부모님이 남편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고 때를 쓰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남편의 몸이 약한 편이라서 시부모님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네요. 아버님, 어머님은 막둥이가 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저보고 고쳐서 데리고 살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 갱생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30 넘어서까지 자기 부모님 품에서 응석 부리며 자라온 사람을 무슨 수로 결혼 2년 만에 고쳐서 살겠습니까? 사실 저런 일 정도는 매일같이 있는 일이라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하고요. 이런 건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까진 참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속이 답답하고 썩어문드러지더라도 이까짓 일로 이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제 몸과 마음이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지난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로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빨리 시간이 흘러가서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해로운 건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초기라서 정말 조심하며 생활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도중에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단 소리를 들었어요. 한 달 전에 검사 받을 때만 해도 분명히 건강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이미 유산이 된 것 같다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쯤에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품은 지 1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만 같고 내가 모든 걸 망쳐버린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 와중에 월요일에 수술을 잡아놓고 주말 이틀을 집에서 보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시간도 정말 안 가고 하염없이 누워서 눈물만 흘리며 울고 있었죠. 남편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저를 불러대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에 갑작스런 복통에 괴로워하다가 밤늦게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진통제와 링겔을 맞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제 옆에 있다가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자리를 비웠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해준 미역국에 밥을 먹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고 누워있는데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미역국을 다 먹나 싶어서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후에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올 때 전복죽도 사서 가져왔어요.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습니다.
남편 저녁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나는 괜찮으니까 알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라고 하고 저는 누워 있었어요. 안방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야구 보면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저녁 못 해주니까 배달 음식 시켜서 저녁 먹으라고 했다지만 아내가 새벽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누워 울고만 있는데 치맥에 야구가 가당키나 한 상황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상황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세상 빛도 못 보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저렇게 즐기고 살 수 있는지 그 머릿속이 신기했어요. 남편도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기에는 야구에 너무 푹 빠져서 제가 거실로 나와 남편 뒤통수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냥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야구 보면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구나라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장실 들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었고 약을 먹어서 그런지 자꾸 식은땀이 뻘뻘 나고 춥고 힘들었어요. 안방에서 제가 뭐하고 누워있는지 관심도 없던 남편은 몇 시간 후에 밖에서 놀 거 다 놀았는지 씻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 옆에 누워서 저한테 자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잠들기 전에 힘든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혹시 내일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어? 그러면 낮에 나 착불 택배 올 거 있는데 그것 좀 받아서 내 방에 가져다 주라. 이번에 아는 형이 게임기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착불로 공짜로 보내준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집어던지며 남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에게 너가 사람 맞냐고. 나는 오늘 새벽에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 잃고 돌아왔는데 간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와중에도 나한테 심부름 시킬 생각이나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뒤로 남편과 부부싸움도 몇 번 하고 제가 화를 낸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물건까지 집어던지면서 싸움을 했던 적은 처음이었죠.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쌍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굳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안방에서 나가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버리고 한참 뒤에 문자를 제게 보냈어요. 저는 솔직히 이때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용서해줄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남편은 양심이라고는 어디에다 팔아먹었는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출퇴근할게. 진짜 남편이 제 앞에서 얼굴 보고 저런 말을 했었다면 바로 뺨을 올려쳤을 정도로 어이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한테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뭘 그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택배 좀 받아달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 들으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제게 택배 좀 받아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던 걸까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내가 자연유산을 하고 응급실까지 갔다 와서 힘들어하는데 야구 보면서 치킨 먹다가 내일 택배 오니까 그거 받아달라고요? 그것도 게임기 받아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제가 욕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시댁 가서 지내겠다는 남편을 보며 이젠 정말 다 끝이고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화가 나면 흥분 상태가 되기보다는 생각이 맑아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도 시댁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지가 시댁 가서 산다고 하면 제가 겁을 먹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나 본데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다음날 낮에 남편에게 이제 나는 너랑 못 살겠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에 남편이 바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받아보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래요. 후회는 누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매사에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직접 해결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그 상황만 피하면서 살아온 사람답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한 지 3일이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도 시댁으로 건너오라셨습니다. 어머님이 맛있는 저녁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풀으라네요. 어머님은 막내 아들을 아직 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까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미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상황이고 남편이 계속 도망 다니면 다음 주엔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자기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는 모양새인데 더 이상 남편이랑은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이혼해버리고 제 인생 다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녀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수입도 남편과 별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수발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저는 여가 생활도 좀 더 즐길 수 있고 여러모로 이혼하는 것이 100번 나은 선택이에요.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보고 남편이 이혼 서류 도장 안 찍어주면 당장 다음 주에는 변호사 찾아가서 법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것마저 자기 혼자 처리할 줄 몰라서 설마 엄마를 데려오진 않겠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1주년 지난 지 얼마 안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평생 함께 살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이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사람들과 멍청한 제 남편 생각만 떠올리면 또다시 혈압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다 끝난 이 마당에서 최대한 제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34살이라는 여자로서는 조금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어느덧 다 시집을 가버렸고 심지어 3살 아래의 친동생도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버렸어요. 결혼은 일찍 하면 여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0대 때는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주변에 항상 이런저런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은 결혼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살았었죠. 하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자 주위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고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남편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던지 시댁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친구들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다가 아이라도 낳고 나면 아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술 한잔 마시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같이 마셔주던 친구들이 전부 시집을 가버려서 어느덧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어도 이렇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소개팅도 다니고 주변에 좋은 남자가 남아있나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짧게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결혼할 당시에 제 나이가 34이었지만 다행히 막차를 탄 줄 알고 좋아했어요. 사실 제가 20대 때는 남자보다 일이 더 좋았고 결혼은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다니고 있는 제 회사가 능력만 좋고 실적만 올린다면 얼마든지 빨리 진급할 수 있고 30대 나이에 억대 연봉도 가능한 곳이라서 연애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 키우며 사는 선배 언니들을 보면 현실에 만족하고 승진해야겠다는 욕심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보다는 가정이 먼저였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도 집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일찍 퇴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동기들 중에 제일 성과도 좋은 편이었고 나는 꼭 여성으로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서 남들 존경받으며 회사에 다녀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고 무엇 하나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를 만나도 깊고 진지하게 사귄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외로움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짧게 만났던 것 같아요. 남자를 보는 기준도 그때 많이 바뀌어서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선배가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남자도 키가 185가 넘고 취미가 운동일 정도로 근육질의 다부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은 크게 비전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었지만 취미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외모는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이상형의 외모와 정말 가까워서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의 수입이 나이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남편 통장에는 3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이미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서울의 제 명의로 작은 빌라를 한 채 구입해뒀고 결혼해도 신혼집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연봉도 제가 3배, 4배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먹여 살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이었죠. 정해진 수순대로 제가 갖고 있던 빌라에 신혼집을 차리게 됐고 혼수 몇 가지만 남자친구가 해오면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이 남자에 미쳐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렸었지만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을 1년만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제 뺨을 치고서라도 말리고 싶어요.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도 가진 돈이 없고 시댁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아까 남편 쪽에서 혼수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이 집에서 결혼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간살이는 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로 교체하고 집에 있던 작은 2단짜리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주는 것이 혼수의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남편은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차를 주기까지 했어요. 3년 전에 대중교통 타기가 싫어서 작은 외제차를 한 대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서울에서 몰고 다녀보니 길도 너무 막히고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키로수는 15,000밖에 안 타서 새 차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차가 없었고 저는 어차피 차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남편에게 선물로 줘버렸죠. 당시에는 이 사람에게 제 모든 것을 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내 이상형이랑 딱 맞는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살기 위해 제가 2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대놓고 결혼을 말린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조금 차이 나는 두 사람의 연봉 때문에 결혼 생활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절대 돈 문제 때문에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제가 만난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예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는 이 결혼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 없는 착한 딸이었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 능력 있는 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믿었고 남편이 돈을 적게 버는 것 정도로는 제 앞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겨우 1년 짧게 연애하고 남편의 외모만 보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남편과 저는 생활비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 생활비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시댁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시댁 친척들 중에서도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나가서 며칠 하다가 또다시 며칠 집에서 놀면서 벌어온 돈을 까먹으며 사는 팔자 편한 사람들이었죠. 시부모님도 정해진 직업 없이 나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이 있으면 따라다니고 얼마 벌어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또 금세 일을 안 하시고 집에서 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집안 경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항상 돈이 없어서 버거워했고 그런 시댁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대신 내드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평소에 옷이나 신발도 사질 않으셔서 다 낡아 떨어진 걸 입고 다니시길래 몇 번이나 제가 새 옷 새 신발 사다가 선물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집안 형편에 여유는 없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에 대한 대책도 없었지만 놀러 다니는 건 저희 시댁 식구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봄이면 전국 팔도 꽃 구경 따라다니고 여름엔 펜션 잡고 보름씩 바다에서 놀지를 않나. 얼마 전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고 4박 5일 동안 남도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가진 돈 없어도 속 편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세상에 저렇게 팔자 좋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시댁에는 남편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밑으로 4살 어린 신우도 하나 있었는데 지방 전문대 졸업하고 아직까지 반년 넘게 일한 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입으로는 뭘 배우고 싶다, 무슨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떠들지만 스스로 배우러 갈 의지도 없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신우가 배워보고 싶다는 메이크업 학원까지 알아봤었고 만약 다니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아가씨 학원비 정도는 내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다 싫다면서 지금까지 놀고 먹고 있어요. 용돈이 필요하면 주말에 예식장 알바 같은 거 며칠에서 쓰거나 정급하면 저한테 몰래 몇만 원씩 빌려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빌려간 돈은 갚은 적이 없고요. 전부 제가 고른 우리 남편 때문에 생긴 업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애초에 시댁 사정이 좀 어렵다는 건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신우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에 신우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내년 초에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하더라고요. 그날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자기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면서 혼수 몇 가지만 저보고 도와달랍니다. 제가 신우 친언니도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자매 사이에서도 혼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나 한가요? 자기가 능력되는 선에서 알아서 맞춰서 가는 거지. 신우가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 비싸고 커다란 혼수는 전부 저보고 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TV 세탁기 건조기, 양문형 냉장고에 심지어 저보고 소파랑 침대까지 사달랍니다. 전부 저한테 해달라고 할 거라면 지는 뭘 하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식사 자리에 시부모님까지 같이 있어서 쌍욕은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해줄 능력은 없다고 적당히 거절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희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니 원래 가족은 여유 있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라며 한참 동안 저한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시댁 도움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신혼초의 저였다면 그 말을 듣고 멍청하게 신호 혼수를 제 돈으로 다 맞춰서 시집 보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솔직히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도 단단히 들어있었어요.
와이프가 돈 잘 번다며 주위 친구들에게 술 사는 날도 많았고, 제가 준 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 훌쩍 넘어서 몸이 아프다며 회사도 빠지고 놀러 다니고, 걸핏하면 저한테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돈 보태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 집안 식구들 딱 봐도 능력 없고 진지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쳤다고 제 돈 들여서 가게 차려주겠어요? 처음엔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시댁을 보며 사람들은 착한 줄로만 알았어요. 시부모님도 열심히 사셨지만 단지 운이 없어서 돈을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 식구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함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태주고 도와주면 당연히 다음에도 제가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해줄수록 점점 큰소리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남편 월급이 220만 원 정도라서 평소에 용돈을 50만 원씩 주고 모자랄 때 비상용으로 쓰라고 카드도 한 장 주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용돈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길래 부족하면 카드 쓰라고 했더니 남자가 현금을 써야지 가오 떨어지게 카드를 어떻게 쓰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도 신경을 쓰고 평소에 안 쓰던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 남편 늦게 다니는 걸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맨날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몸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을 뺏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화 내역과 카톡을 확인하려고 한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는 자기 핸드폰을 뺏어서 벽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참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바람 피운 적 없다면서 본인 의심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일단 밤새 술 마시고 돌아온 남편이니 방에서 자라고 해놓고 저는 조용히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죠.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차 안에서 둘이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녹음되어 있어서 두말할 거 없는 바람 피운 증거였죠. 세상 모른 채 자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한 대 후려쳐서 깨우고 선미가 대체 어떤 여자냐고 따져 물었죠. 둘이 술 마시고 대리까지 불러서 어디로 간 거야? 그 여자 집이야. 아침까지 그 집에서 둘이 뭐 했니? 여자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짜 내가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어?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도 더 이상 거짓말 못하고 순순히 불더라고요.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 걸라고 해서 제가 받았고 선미라는 그 여자한테 어제 당신이 만나서 하룻밤 보낸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냐고 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소할 거고 깜빵은 못 보내더라도 위자료는 두둑하게 뜯어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으라 했더니 여자애는 순식간에 울고불고 잘못했다면서 빌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유부남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애한테 언제 만나서 뭘 했는지 진술서 한 장 받아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나 잘해줬는데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쓰고 있던 카드와 제 차부터 뺏었고 그날 당장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너 같은 놈은 호강시켜줄 필요도 없어. 다시 거지 같은 너네 집으로 꺼지고 기생충 같은 너네 식구들이랑 살아.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랑 술 마신 건 사실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고 나중엔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제가 오해한 거라고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끝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지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아낼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신우라는 인간은 이혼 소송 중인 저한테 전화하더니 내년에 자기 혼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따지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네 결혼은 네가 번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편이에요. 끝까지 헛소리하던 신우 전화를 그렇게 끊었고 이제는 정말 망할 놈의 집구석과 완전 인연 끊으려고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쓴 돈은 크지 않았어요. 집도 원래 제가 살던 집에 남편만 들어오게 해서 살았던 거고 시댁에 매달 드리던 용돈과 남편이 쓰던 용돈까지는 전부 남편 월급으로 해결 가능했었습니다. 남편에게 타고 다니라고 줬던 차도 돌려받았는데 금전적인 손해까진 아니죠. 1년이란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덕분에 결혼 생활 조금이라도 경험해봤고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뜯어내서 남편 놈과 그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술 먹고 미쳤었던 것 같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던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준비하라고 말해줬네요.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받을 돈까지 다 받고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